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이야기는 꽤 흥미롭습니다. 예전에 북미박스오피스에서 1위까지 했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네, 저도 기억납니다. 꽤 화제였죠? 근데 이 영화가 그냥 잘 만든 작품을 넘어서 소위 각인 효과라는 걸 사용했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. 각인 효과요? 아, 그 서브리미널 메시지 비슷한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걸로 특정 종교관, 그러니까 유니테리안 사상을 은연중에 심으려고 했다는 거죠. 특히 이게 찰스 디킨스가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랑 엮이면서 더 복잡해졌어요. 아, 그 디킨스가 자녀들을 읽어주려고 썼는데 출판은 원치 않았다는 바로 그 책 말씀이시군요. 네, 바로 그거요. 이 지점에서 벌써부터 좀 흥미진진해지는데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네,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킹 오브 킹스와 각인 효과 논란,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정황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.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영화가 왜 그렇게 흥행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각인 효과라는 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, 또 이런 논란이 실제로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정말 영화 한 편이 우리 생각이나 믿음까지 바꿀 수 있는 건지 그 실체에 다가가 보죠. 그럼 이 논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? 역시 그 찰스 디킨스의 책이 시발점인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생애 말이죠. 자녀 교육용으로 썼지만 디킨스 유언 때문에 출판이 금지됐었던. 네. 그런데 킹 오브 킹스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. 아, 영화 흥행이랑 책 출간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의도된 거 아니야?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.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. 우연이라기엔 좀 절묘하니까요. 바로 여기서 각인 효과, 그러니까 서브리미널 메시지를 이용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. 근데 이 각인 효과라는 거 과학적으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. 네,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. 1950년대에 제임스 비칼이라는 사람이 극장에서 콜라 판배 실험했다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. 네, 뭐 영화 중간에 콜라 마셔가 이런 문구를 아주 짧게 넣었더니 판매량이 늘었다 뭐 이런 거였죠? 네. 그런데 그 실험 자체도 나중에 재현이 잘 안 되고 논란이 많았고요. 그 후로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현대 심리학계의 대체적인 결론은 좀 명확해요. 이런 서브리미널 자극이 실험실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는 아주 잠깐 감정이나 선호도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는 있대요. 아, 아주 잠깐이요. 네. 하지만 그게 어떤 사람의 오랜 신념을 통째로 바꾸거나 복잡한 행동, 예를 들어 특정 종교를 믿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영화 속 몇몇 장면이 뭔가 무의식적으로 느낌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세뇌다,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물론 가능성을 아예 닫아둘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장하기엔 뒷받침이 약하다는 거죠. 하긴 자료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더라고요. 옛날 그리스 신화 보면 오르페우스 음악이 사람 마음을 막 흔들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렇다고 오르페우스가 음악으로 세상을 지배하진 못했잖아요. 또 요즘 VR이나 AR 기술 진짜 실감나는데. 몰입감이 엄청나죠. 네, 근데 그거 경험했다고 갑자기 내 가치관이 확 바뀌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. 순간적인 몰입이랑 지속적인 신념 변화는 다른 문제다.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란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와는 별개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영화를 보고 좀 불편함이나 혼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. 아,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서요? 네. 자료에 나온 가상 사례처럼 영화에서 예수 이미지랑 태양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장면 같은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디킨스 책까지 찾아봤는데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네 하고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예요.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. 그렇겠네요.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 수는 있겠어요. 중요한 건 그런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다만 그 감정이 곧 내가 조작당했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. 아하, 그 불편함이나 의문 자체가 나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오히려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? 이 정보 말고 다른 관점은 없나? 하고 차분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네,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때로는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더 깊이 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
비판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해야겠죠. 자,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킹 오브 킹스가 의도적으로 각인 효과를 써서 특정 사상을 심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좀 과장된 해석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네, 동의합니다. 과학적인 근거나 명확한 정황 증거가 좀 부족해 보이죠? 오히려 영화 자체가 가진 상징적인 장면들이나 또 그 디킨스 원작과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이야기가 좀 커진 측면이 강해 보이고요. 네. 결국 이 킹 오브 킹스와 각인 효과 논란은 미디어가 가진 힘, 특히 상징이나 스토리가 가진 힘과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영화가 우리의 신념을 해킹한다. 이런 강력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 논란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. 스토리나 상징이 우리 감정과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고요. 네,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자료 마지막에 인용된 구절이 좀 인상 깊었어요. 악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자라난다. 아, 의미심장한 구절이네요. 어쩌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혹은 특정 해석에 대한 좀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것도 결국 우리 마음속의 어떤 빈틈, 어떤 무기력함 속에서 자라나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